오늘은 2025년 1월 11일 현재 기준으로 계엄령 선포와 관련하여 공개된 자료들을 바탕으로 미국과 윤석열 정부 간의 계엄령 관련 비공개 협의 가능성에 대해 검토해보고자 합니다. 2024년 4월 여당의 총선 참패. 이번 계엄령은 최소 1년 전부터 치밀하게 준비되어 왔음이 지속적으로 확인되고 있습니다. 계엄령 실행을 최종 결정하게 된 핵심 계기는 4월 총선에서의 여당의 참패였다고 판단됩니다. 당시 범야권이 획득한 192석은 대통령 탄핵소추 의결정 족수에 단 8석이 모자란 수치였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이를 중국의 개입에 의한 부정선거로 인식했을 것이며 이때 계엄령 시행을 확고히 결심했을 것으로 추정됩니다. 미국 NBC 보도. 총선 패배 한 달 후인 5월 NBC는 주목할 만한 보도를 내놓았습니다. 보도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익명을 요청한 6명의 바이든 행정부 고위 당국자들은 NBC에 우리는 북한이 올해 도발할 것이라는 점을 의심하지 않는다며 그것은 단지 도발 규모가 얼마나 확대될 것인지에 대한 문제라고 말했다. NBC의 보도에서 가장 눈에 띄는 부분은 북한이 올해 도발을 할 거라는 건 기정사실이라고 봐야 한다는 점입니다. 도발의 규모가 얼마나 커질지만 놓고 이야기하고 있는데 이렇게 확실하게 말하는 건 좀 이례적이죠. 2024년 6월, 8월, 11월 백령도, 연평도에서 7년 만에 대규모 포격훈련. 6월 K9 자주포, 천무, 스파이크 미사일 등 290여 발. 8월 390여 발, 11월 200여 발. 이는 약 7년 만에 NLL 일대 포사격이었습니다. 군 관계자는 이번 훈련이 2010년 연평도 포격 사건 당시보다 규모가 훨씬 컸으며 사격구역은 비슷했다고 밝혔습니다. 2024년 10월 평양 상공에 3차례 무인기 침투. 우리나라와 북한이 일촉즉발의 상황까지 갔던 것은 우리 군에서 날린 무인기가 평양에 추락했던 지난 10월이었습니다. 이 무인기는 평양 외무성과 국방성 청사 상공을 비행했는데 특이한 점은 사용된 기종이 2021년에 이미 군사용으로 부적합하다고 판정받은 모델이었습니다. 이 무인기의 주요 특징은 주간에만 운용 가능, 72개 평가 항목 중 12개 항목 미충족, 2km 밖에서도 들리는 큰 소음. 군 관계자는 이러한 특성을 고려할 때 이 무인기 운용의 실제 목적이 은밀한 정찰이 아닌 북한의 의도적으로 존재를 알리는 것이었을 가능성을 시사했습니다. 2024년 10월 KTV 원장의 북한 도발 상황을 가정한 생방송 제작안 마련 지시. KTV가 2024년 10월 북한 도발 시 생방송 제작 지침을 만들었습니다. 이와 관련해 민주당은 군의 평양 상공 무인기 사건과 연관 가능성 제기, KTV가 국지전 도발 가능성을 사전에 알고 있었는지 의문 제기,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비상계엄 정당화를 위해 무인기를 이용해 국지전을 유발하려 했다는 의혹 제기. 이기현 의원이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이은우 KTV 원장이 10월 10일 회의에서 북한 도발 대응 매뉴얼 점검과 전시 상황 출연자 확보를 지시했습니다. 2024년 10월 북한 경의선 폭파 콘크리트 방벽 설치. 북한은 우리 군의 대규모 훈련 사격이 있던 지난 10월 1차로 경의선과 동해선로 일부분을 폭파하고 2차로 여기에 콘크리트 방벽을 세웠다. 당시 우리 군은 폭파 도발로 휴전선과 접한 도로 일부를 없애버린 데 이어 그 자리에 아예 방벽을 쌓아 남북을 물리적으로 단절하려는 목적으로 봤다. 그런데 최근 우리 군 관계자는 이것은 반대로 북한이 남한의 상황이 심각하다고 보고 북한으로 올라오려는 우리 군을 막으려고 한 행동이라고 한다. 즉 북한이 우리 측이 계속해서 도발을 유도하고 있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했다는 것이다. 이 또한 북한군이 오히려 전쟁을 피한다는 의도에 가깝다고 볼 수 있다. 2024년 11월 말 계엄 일주일 전 오물풍선 원점 타격 지시. 2024년 12월 3일 계엄령 선포. 계엄 성공 후 시나리오 1. HID를 북한군으로 위장해 한동훈 사살. 한동훈 본인도 계엄령 당일 국회에 가면 죽는다. 가지 말라는 전화를 신뢰할 수 있는 주요 관계자 2명에게 제보받았다고 인정. 수거 대상 16인 배에 태워 백령도에서 북한 소행으로 폭파. 3. 청주공항 대구공항 성주사드기지 HID 블랙 요원 잠입해 폭파. 2024년 12월 12일 미국 하원 의원 브래드 셔먼 MBC와의 인터뷰.
지금까지 계엄령 선포 8개월 전인 4월 총선부터 시작해 그간 있었던 일들을 타임라인별로 정리해보았습니다. 이제부터는 미국과 윤석열 정부 간에 오갔을 것으로 추정되는 은밀한 딜에 대해 분석해보고자 합니다. 2024년 5월 미국은 북한의 대규모 도발이 확실하다며 그 수위만이 관건이라고 경고했습니다. 주목할 점은 MBC가 예견한 10월이 실제로 한반도에서 가장 많은 이벤트가 발생한 달이었습니다. 하지만 사건들의 양상은 북한의 도발과는 정반대 방향으로 전개되었습니다. 오히려 남한 정부가 지속적으로 북한을 도발했고, 북한은 경의선 폭파와 방벽 설치 등 남한의 북침을 물리적으로 방지하는 수세적 태도를 보였습니다. 이러한 흐름은 미국의 5월 보도가 실제 정보에 근거했다기보다는 국내에서 정치적 위기에 몰린 윤석열을 부추겨 한반도에서 우크라이나와 중동에 이은 제3의 전선을 형성하려는 의도였을 가능성을 시사합니다. 글로벌리스트들은 3차 세계대전을 향한 빌드업을 차곡차곡 진행해왔고, 중국과 대만 간의 본격적인 충돌 전에 한반도에서 국지전을 일으킬 필요가 있었을 것입니다. 이번 사태는 바로 그 계획의 실행이었다고 의심해볼 수 있습니다. 이 계획이 현재 미수에 그친 것은 북한이 도발에 응하지 않았고 계엄 시도가 실패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는 아직 현재 진행형입니다. 1월 20일로 예정된 트럼프 취임식 이후 그의 윤석열에 대한 입장과 영향력 행사가 주요 변수가 될 것입니다. 만약 트럼프가 중국의 전 세계적 부정선거 개입을 이유로 윤석열을 지지한다면 국내 여론이 급변할 수 있으며 이는 헌법재판관들의 판단에도 영향을 미칠 것입니다. 이 경우 윤석열은 정치적 부활을 이룰 수 있으며 한반도는 다시 한번 경랑의 소용돌이에 휘말리게 될 것입니다.